자연생태보건기사 필기 21년 2회 이게 3과목이죠. 생태보건공학 문제풀이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하천의 그 안쪽 벽이죠. 하천을 이렇게 단면도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쪽 여기를 하안이라고 제방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수변구역이나 수변구역에 가축이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해서 식생을 회복시키는 법은 가장 간단하며 성공률이 높다. 그러나 생물의 다양성은 매우 생물 다양성이 인간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으면 이를테면 그 휴전선 DMZ처럼 수십 년 안 받을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생물 다양성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겠죠. 이것이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구석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황폐한 산간 계곡의 유형 면적이 10헥타르이고 강우 강도가 시간당 100mm 어마어마하네요. 시간당 100mm가 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중부지방이 1300, 1400 오는데 한 달에 100mm 정도 이렇게 오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에 100mm가 오면 이렇게 되면은 홍수가 안 나기가 힘들죠. 유출계수는 0.8. 합리식을 써라. 그랬습니다. 강우 빗물이 계곡 같은 데서 유출되는 양은 CIA죠. C 곱하기 I 곱하기 A 해서 360으로 나눠준다. C는 강우 강도, I는 유출 계수, A는 유형 면적 에어리어. 다 주어졌으니까 그냥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강우 강도가 100. 그 다음에 I 유출 계수가 0.8. 그 다음에 유역 면적이 10헥타르. 이렇게 해서 이거를 360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2.2가 2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2.2가 나오죠. 43번 자, 생태보건 계획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복원하려는 그 대상 지역이 뭐가 있느냐 조사를 하는 게 제일 먼저죠.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 지형이나 식생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복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건 내버려 두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이게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순서를 그대로 맞춰가면 됩니다.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분석,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복원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관리, 시공하고 관리가 살짝 들어가고 또 모니터링 한 다음에 관리가 들어가고 44번
수목의 뿌리에 담자균류가 침입하여 뿌리 주위에 균사가 이루어진 두꺼운 층이 발달하고, 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뿌리가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뿌리들은 이 큰 뿌리들은 주로 나무를 지탱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이렇게 가는 뿌리에서 이렇게 뿌리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뿌리털이 진정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통로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곰팡이가 자라는데, 그런 거를 균근이라고 하죠. 뿌리에 붙어 있는 곰팡이 균자입니다. 그래서 내생균과 외생균이 있죠. 이 뿌리에 곰팡이가 붙어 있으면 뿌리의 양분 흡수 능력이 굉장히 커지고, 또 이를테면 얘네들을 무슨 입이나 빨대로 친다면 이게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빨대가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아주 그 뿌리가 양분을 받아 먹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나무에서 광합성에서 만든 양분을 또 나누어 주죠. 그래서 상리공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나무와 곰팡이가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건다. 그런 공생이다 그랬고요. 내생균근은 뿌리의 세포 안쪽으로 곰팡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세포 안쪽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고, 뿌리 세포 바깥쪽에 이렇게 살짝 자리 잡은 외생균이라고 합니다. VA균군들은 인산이 피가 부족한 토양에서 그 난용성, 잘 안 녹는 인산을 잘 녹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뿌리 주변에 균사가 이루어진 두꺼운 층이라고 그랬으니까 외생 쪽입니다. 뿌리에 이 세포 안쪽으로 곰팡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뿌리 주변에 균사가 붙어 있는 거니까 외생균근. 그렇죠. 다음 44번은 2번. 다음 생태 통로의 형태 중에서 훼손 횡단 부위가 넓고 절토지역, 잘랐다는 얘기죠. 잘랐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옛날에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땅이고요. 고속도로는 앞으로 쭉 가겠죠. 절토, 깎아냈다, 이런 얘기죠. 흙을 떠냈다. 장애물 등으로 동물 통로 설치가 어려울 적에는 육교형이 좋죠. 오버브릿지라고 합니다. 오버브릿지. 컬버트는 암거, 암거, 땅에 묻힌 파이프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네모나도 좋고 동그라도 좋고, 이런 걸 암거라고, 하수구 같은 거, 지하 하수구 같은 거를 암거라고 합니다. 터널형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동 통로, 생태 통로는 터널형과 육교형이 있는데, 육교형은 횡단 부위가 넓고 통로 조성이 힘들고 절토지나 장애물이 있고 뭐 이런 곳에 하고, 중앙부의 폭은 10m는 돼야 되겠다. 얼마 전에 생태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라는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 좀 더 넓어졌습니다. 10m. 좀 더 강화가 됐죠. 생태 통로를 좀 생태계에 맞게, 우리 동물들을 좀 더 위하는 쪽으로
이 영어로 표현하면 오버브리지라고 합니다. 다음 46번 새롭게 서식처를 조성해주는 방법들 중에서 미리 결정된 설계의 온전한 경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서식지 창출이나 새로운 서식지 조성 방법에는 자연적 형성, 서식처 구조, 설계자로서의 서식처, 정치적 서식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심치 않게 잘 나옵니다.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과정을 그냥 유도만 해주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지형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고 어디는 강이 흐를 만한 데를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구조를 지형을 조금 더 잘 만들어 준다든가 토양 배수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 구조적으로 주로 지형 쪽이 많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설계자로서 모든 거를 다 설계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산에는 무슨 나무가 살고 어떻게 뭐이 앞에 강에는 어떻게 하고 고의 습지는 어떻게 하고 굉장히 그 계획을 촘촘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 나무식지. 정치적 서식처는 도시 지역에서 주로 하는 건데 좀 뭐라 그럴까 선전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적 의미가 좀 깔린 이런 것들. 지금 요 설명에 맞는 거는 설계자로서 서식처다. 47번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 및 분석 항목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인문사회 환경의 조사 및 분석 대상은 토지 이용, 인간의 비간섭 서식처이다. 그 토지 이용까지는 주로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그 것이 맞는데 인간의 비간섭, 뭐 동물의 서식처 이런 것들은 인문사회 환경 조사라고 보기 어렵죠. 여기 조금 문제가 있고 토지용은 뭐 물론 수도 있지만 논밭, 도시 이런 것도 다 토지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요거는 좀 괜찮지만 나머지 건 아닌 것 같다. 역사적 기록을 조사할 적에는 고지도, 항공사진, 인공위성, 이게 시대별로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10년 전 것도 볼 수 있고 50년 전 것도 볼 수 있고 항공사진도 마찬가지죠. 기반 환경의 조사, 기반 환경이라는 것은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는 그 기초를 이루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땅의 형태, 높이, 경사, 뭐 강, 산, 뭐 이런 것들이고 기후, 날씨,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토양, 이런 것들 좋은 얘기죠. 그다음에 생물종의 조사 분석 대상은 식생, 곤충, 어류표,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47번은 1번. 48번 훼손지 비탈면 아까 저 고속도로 같은 길을 내려고 산을 까 부수었잖아요. 그런 걸 절개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절개지 끊어서 열었다 길을 열었다 이런 얘기죠. 절개 녹화용 식물을 어차피 거기다 이제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데 나무나 풀을 심어야지만 그 흙이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나무나 풀을 심어서 녹화를 옛날에는 여기다가 그 시멘트 코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생태적이지도 않고 뭐 모양이 보기 흉하니까 요즘엔 전부 벽면 그 절개지 그 경사면 녹화를 하는데 잔디 같은 종류 초화류를 심을 수도 있고 가능하면 그 관목류나
조그마한 교목류도 같이 심어서 여기를 좀 더 튼튼하게 이 토양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 사면 슬라이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자, 1번 건조에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빗물이 확 흘러져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경사가 크니까 건조하다고 그 식물이 바로 말라 죽으면 안 되니까 건조에 잘 견뎌야 거기서 오래 버티겠죠. 그래야 그 뿌리들이 그 비탈면의 흙을 잘 잡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유실이 안 됩니다. 토양 유실이. 번식력과 생장력이 매우 매우 왕성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다년생으로 동계, 겨울에도 죽지 않는 보존 효과가 높아야 된다. 근계의 발달이 지나치게 지나치게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근계의 발달이 좋아야죠. 근계 발달. 뭐 이것까지 걱정하려면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고, 당장은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근계 발달이 좋아야 합니다. 초본류가 많이 하는데, 초본류를 잔디와 풀 요거 가지고는 살짝 약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목류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야 좀 더 깊은 부분에 토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많이 나온 거죠. 비탈면의 비탈면을 녹화시켜 줄 수 있는 콩과 식물로 참쌀이, 자귀나무, 비수리 이런 거, 야관문이라고 했죠. 비수리. 뿌리 이 계통의 신장이 우수한 거 억새, 야관문, 비수리, 톨레스큐. 그다음에 비탈면 경사인데 너무 높으면 잔디밖에 잘 안 자지, 초하류밖에 잘 안 되지만 55%, 55%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기가 10m라면 여기가 한 5m? 예. 10m, 5m 그러면은 50%겠죠? 이러면 이제 50%니까 55%면은 5.5, 조금 더 높아도 되겠네요. 5.5까지. 거기까지도 관목식재는 가능하다. 답은 요게 틀렸다. 식재 기반공 중 가로, 길이죠. 길,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식수대 안에, 여기서 식수대라는 거는 음수대가 아니라, 물 먹는 데가 아니라 식재한다고 할 때 식재, 나무 숫자, 그 다음에 벨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뭐 여기에다가 식수대를 마련한다, 뭐 요만큼이 식수대다 그러면 여기다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지 토양을 퍼내서, 삽으로 퍼내서, 굴삭기나 삽으로 퍼내서 객토로 바꿔놓는 공법은, 객토라는 거는 다른 곳의 흙이죠. 다른 곳의 흙 혹은 다른 곳의 흙으로 바꿔놓는 거. 객토를 요거죠. 객토를 치환한다는 교환한다, 바꿔놓는다 이런가. 여기 이 단어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성토라는 것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 성토라고 그러죠. 흙을 이렇게 갖다 부어서 성토라고 그러는 거. 절토는 반대, 깎아내는 거. 경운이라는 것은 그 농사 짓는 거죠. 경운기 할 때 흙을 갈아엎는 거, 삽이나 경운기나 관리기로 트랙터로 갈아엎는 거, 로타리 같은 거 하는 거, 로타리 친다 그러죠. 요즘에는 경운하는 거. 요게 딱 맞는 말입니다. 다 비슷 약간 농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50번 곤충류의 서식처 조성 방법 중에서 다공질, 여기 공이 구멍 아니에요? 구멍? 예. 다는 많다는 얘기, 많을 따. 구멍이 많은 공간을 제공해 줘야 곤충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목, 예, 나무떡이, 나무 무더기, 통나무 같은 얘기죠. 이건 좀 오래된 나무. 그래야 뻥뻥 뚫려서 무슨 버섯이나 이런 게 자라면서 뻥뻥 뚫어놔가지고 공간이 많이 생기고, 돌무더기도 공간이 많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곤충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콘크리트는 뭐 말이 안 되고, 곤충 보고 콘크리트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51번 보기가 설명하는 인간과 생물종 간의 거리. 주로 이제 조류와 인간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비간섭 거리가 제일 먼 거죠. 비간섭. 여기 사람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새가 있죠. 새가 이렇게 있으면, 네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상관없다. 난 너 오거나 말거나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예. 경계거리. 어라 조금 가까워졌네. 예. 비간섭. 예. 경계. 예.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피.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회피. 회피 거리는 얘가 이렇게 몇 발자국 이렇게 통통 튀면서 까치나 참새나 이런 거 통통 튀면서 이동하죠. 참새는 획 날아가 버리고 수십 미터, 수십 센치, 수미터 걸어 다니면서 일정한 간격 거리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도피 거리는 아유 위험하다 하고 새가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거리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회피 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온 걸 알아차리면서도 새가 경계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 먹고 휴식 취할 거 취하고 비간섭거리죠. 너 왔느냐? 오거나 말거나. 52번 생태공학적 측면에서 녹색 방음벽.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녹색 방음벽이라고 한다면은 생울타리가 많죠. 생울타리. 무슨 향나무나 뭐 에메랄드 그린이나 뭐 이런 그 상록 침엽수 뭐 이런 것들을 사시사철 푸른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잘 안 보이게 이런 거를 방음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거 버드나무들을 활용해서 버드나무 자체가 벽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식물이 서식 가능한 화분으로 녹화한 방음벽. 벽에다가 식물 그 화분, 작은 주먹만한 화분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3번 녹색 투시형 담장. 뭐 이거는 좀 웃기는 게 그 약간 보이는 담장에다가 뭐 녹색을 입혔다는 얘기고, 녹색으로 도색했다 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예, 녹색으로 도색했다고 녹색 방음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4번 태양 전지판 등을 이용해서 자연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을 경험한 방음벽. 예, 뭐 이런 것도 녹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자연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거죠. 3번. 자, 53번 식물의 생활사 중에서 수명에 따른 분류와 해당 식물 영역. 2년생 식물, 붓꽃. 보라색 꽃이 피는 아이리스죠. 예, 물을 좋아해서 시냇가 옆에 많이 있고, 우물가, 뭐 연못가 뭐 이런데 창포랑 비슷한 계통입니다. 창포. 2년생 식물이 아니죠. 뭐 한 5년, 6년 계속 다년생.
참옥새, 단연생. 여름형 일년식물 벼, 그렇죠? 겨울형 일년식물 보리. 예. 답은 뭐 그냥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시고, 이런 걸 뭐 식물마다 다 기억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54번. 이것은 이제 씨를 예를 들어서 잔디 씨를 뿌리는데 1제곱미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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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씨앗을, 잔디 씨 아주 조그만하잖아요. 2000개를 발생을 기대해 본다. 2000개를 심었으면 좋겠다. 근데 발화율은 50%밖에 안 되고요. 1g에 들어있는 게 2000개고, 그 다음에 술량률, 이제 쭉정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씨앗이란 얘기죠. 이것이 80%밖에 안 되고 0.8. 그럴 적에 2000제곱미터면은 여기다 잔디 씨를 몇 그램, 몇 킬로그램 뿌려야 될까? 몇 킬로? 파종량을 몇 킬로 뿌려야 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종 중량은 G 나누기 이 SPB분의 G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발생 기대 본수를 분자로 올리고요. 나머지는 분모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평균 들어있는 입수, 그 다음에 술량률, 발화율, 이런 거를 그냥 곱해서 분자에 대입해 주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보정계수와 보정률이 나오는데 이런 건 보이게 되면은 분자에 곱해 주면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요. 위에 거 분자를 보시면 발생 기대 본수가 1제곱미터에 2000본이라고 했으니까 2000본인데 2000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당 2000g, 그 다음에 거기에 이거는 g이 아니네요. 2000제곱미터니까 2000배를 해줘야 되죠. 1제곱미터당 요거였으니까 그거의 그 면적에 2000배니까 곱하기 2000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400만. 그 다음에 분자 SPB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평균 입수, g당 평균 입수가 1g당 2000 게 들어있고 2000립 2000개. 그 다음에 발화율 0.5, 술량률 제대로 된 씨앗 0.8. 요거 계산하면 800 나옵니다. 그래서 400만 나누기 800 하면은 5000 g이죠. 여기가 단위가 g이니까 여기도 g이었죠. g이니까 5000g 나오니까 5kg.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공식, 파종 중량은 SPB분의 G다. 하여튼 요런 것들을 다 곱해서 발생 기대 본수를 분자로 올린다. 1제곱미터당 몇 개의 식물이 자라기를 기대하느냐. 55번.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습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개방수면에 대해서는 주로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 비행성 조류나 비행성 곤충이 오려면 수생식물이 없는, 탁 트인 위에서 봤을 때 물이 맑고 아무런 연잎이나
뭐 개구리밥이나 이런 게 없는 그리고 그 침수식물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맹물 그냥물이 한 2m 정도는 돼야 말 개방 수면으로 보이고 그래야 비행성 조류와 비행성 곤충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한 면적으로 치면 한 50% 내외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뭐 35%에서 뭐 60 몇 퍼센트 뭐 60 몇 퍼센트 이런 수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50% 정도는 하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이는 2m 이상, 넓이는 50% 정도의 면적. 개방수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방수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공습지를 만들 적에요. 56번 요것도 심심찮게 나와줍니다. 매립지를 복원할 적에 그 습지나 뭐 이런 거를 메웠네요. 메꾸었는데 그거를 이제 생태계를 복원을 하려면 물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물빠짐이 좋으려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사주법하고 사구법이 있는데 사주법은 모래 기둥이라는 얘기죠. 모래사 기둥주, 모래 가느다란 미사칠 토중에 맨 밑이죠. 맨 밑에 파일을 박아서 하단 이게 투수층이 이제 모래층이죠. 이 미사질 모래층에 투수층에 물이 통하는 층에 연결한 다음에 파이프를 넣어서 파이프 안에다가 모래나 사질량토 그러니까는 맨 밑에 있는 모래층에다가 이 파이프를 넣어서 모래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나무 심을 요 주변이 이제 물이 빠질 수 있게 물이 흥건히 고이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그 나무가 죽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뿌리가 반드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수를 진행을 한다. 이게 사주법이고 사구법은 살짝 이렇게 이런 땅이 있으면 이런 데다가 모래를 이렇게 잔뜩 해서 약간 이렇게 마운딩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살짝 이렇게 파고 산흙 너무 모래만 있으면 또 물 빠짐이 샥 돼버리면 한꺼번에 돼버리면 또 물이 너무 없으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뿌리 주변에는 뿌리 주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은 산흙을 부어서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사주법입니다. 객도법은 뭐 딴 데 흙을 갖다 붓는 거죠. 57번 비오톱의 하나인 생태연못 호환 처리 연못의 안쪽 벽이죠. 우리 이렇게 안정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이용한 균일한 호환 아주 비생태적인 생태 연못과는 아주 거리가 정반대편에 있는 그런 것이죠. 2번 종다양성을 위해서 관목숲도 있고 다공질 공간 아까 말한 뭐 나무나 돌을 쌓아놓는 거 다른 생물 서식 공간과 연결이 되도록 한다. 3번 자연석 등 자연재료를 도입해서 주변에는 향토 수정 그렇죠? 바로 그 지역의 나무, 그 지역의 풀, 해당 지역의 식물들을 식재해서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든다. 4번 기복이 심한 지형 1조 조건 햇빛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수심, 물깊이, 식생, 식물이 모여있는 모양 상태를 폭넓게 고려해서 안정적인 서식지를 조성한다. 훌륭한 말이죠. 다음 58번 생태적 복원에 대한 개념
생태계의 복구를 통해서 원래의 생태적 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하는. 요거는 복원보다는 그야말로 복구에 더 가깝네요. 복원은 조금 더 완벽하게 원래 상태 그대로 인간에 의한 손상된 고유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고치려는, 이 말이 이상합니다. 이게 외국어 번역 문투를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그대로 써서 인간에 의해서 손상된 고유 생태계가, 인간의 고유 생태계가 원래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파괴했지요. 그것을 파괴해서 손상을 입었는데 그 손상된 것을 고쳐서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려는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2번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저거를 좀 더 멋있게 표현이 안 되나요? 59번 이것도 했던 거죠. 식물 종자가 유전자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동물이 어떤 때는 많이 바람도 해주고 물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해주는데, 동물에 의한 산포, 흩어질 산자에다가 넓게 펼치다, 포, 조류가 먹어서 피식형, 씨앗이 먹힌다, 이런 얘기죠. 동물의 몸에 붙어서 부착형, 다람쥐 청설모가 나중에 먹으려고 땅속에 묻어둔 걸 땅속 묻었다, 심었다, 아닌 거, 저식, 부착, 피식, 그 전 문제 그대로네요. 60번 연못을 포함한 습지의 가장자리에 생육하는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연못이 있고 워터레벨이 있고 하면은 물 안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갈대부들, 줄,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것들이죠. 정수식물, 정신대 할 때 그 정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 해서 위로 솟아 올라왔다. 물 위로 갈대. 그거 비해서 개구리밥은 논에 많이 떠 있는, 뿌리까지 물에 떠서, 뿌리까지 물 허공에, 수중에 떠서 돌아다니는 부유식물, 유명한 개구리밥, 종개구리밥, 생이가래. 생이가래 논에 있는 잡초로 유명하죠. 도시에 있는 이 불의옥잠은 열대에서 갖고 온 건데 겨울에 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안에 넣어놔야 됩니다. 굉장히 그 물에 있는 그 영양분을 잘 빨아먹는 환경오염을 제거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옥잠화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불의 옥잠. 이건 불에는 물고기가 뜨는 게 불에잖아요. 그거 닮았다고 그래서 그 공기층이 잔뜩 있는 그 압축 스펀지 같은 걸 달고 있죠. 어쨌든 떠 있습니다. 물에 떠 있습니다. 부유식물, 개구리밥, 종개구리밥, 생이가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 수생식물. 오늘 여기까지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